완벽을 추구하던 성향은 서울대 재학 시절에도 빛을 발하는데요. 제 대학원 재학하고 있을 동안에 뭐 우여곡절 끝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은 했고요. 2006년 공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 무려 1,007명 중 20등으로 말이죠.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같은 해 가을 국내 제1의 회계법인에 입사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요. 명예와 수익이 보장된 안전한 길. 20대였기에 열정마저 넘쳤습니다. 주관이 되게 뚜렷했다고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은 약간 이제 그 선배들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뭐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의견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잔 하면서 동료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높은 이제 고참 회계사들하고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뭐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언쟁을 벌였던 적도 있고 그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생산적인 그러한 또 언쟁이 아니었나. 소신 있고 패기 넘치던 20대 신입 회계사. 그에게 또 다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꽃길을 걷고 계셨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미디어 아트 대표님이 되시게 된 건지 그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당시에 병역 특례 제도라고 해서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IT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2007년 4월에 이제 이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 처음 어떻게 보면 병역 특례로 어떻게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조인을 하게 됐고요. 회계사 생활 1년 뒤 병역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간 회사. 제가 다녔던 회계법인은 사실 거의 그 군대식 문화의 끝판왕. 근데 디스트릭트는 모범생 DNA를 장착한 20대 회계사 앞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사여서 회사 문화가 크게 차이가 났구나. 이런 회사도 있구나. 되게 신기했었어요. 신기했었는데 오히려 좀 튀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우 대표님은 굉장히 이제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스타일이 좀 많이 자유분방한데 그런 면에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튀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병역특례라고 하면 맡은 업무를 가지고 병역특례 기간을 잘 완수하는 걸 일차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성우 대표님의 경우는 계속 뭐 저희가 만든 거는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 약간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서 오히려 이제 만든 사람은 가끔씩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컨셉은 뭐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해 주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러고 도망다니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지만은 하면서 재미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원래는 이제 웹사이트를 제작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나오면서 회사의 사업 범위를 좀 넓혀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써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근데 그런 시도들이 어렴풋이나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든 파격적인 시도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지켜보면서 회계사 이성우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회계법인 입사한 다음에 병역특례를 간 건데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 호기심? 일에 대한 호기심 이쪽 뭐 미디어 아트
쪽의 일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근처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저한테만 해주더라고요. 무슨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사실 다 알아듣진 못했어요. 다 알아듣진 못했는데 굉장히 신나게 저한테 설명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있구나. 아 뭔가 찾은 게 있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어린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같은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되게 강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2년 2개월의 복무 기간이 끝나고 2009년 6월에 네. 사실 다시 회계법인으로 돌아갔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수 있는 기회이긴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일을 대하고 일하는지를 유심히 봤고 일단 거기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제가 감동도 했었고 아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 회사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결국은 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런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일단 이해를 못했죠. 아니 왜? 이런 생각을 다들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커리어 상으로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또 남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회계사로서의 안정된 미래를 덮어두고 그는 심장이 뛰는 일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